박용진 전 의원이 5분 전에 이런 글을 올렸군요. 또다시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의 저 발언을 보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등이 검찰과 짜고서 본인을 체포시키기 위해 찬송교를 던진 거 아니냐라는 이 대표의 발언. 박용진 전 의원이 앞서 이재명 대표와 만났잖아요. 통합행보에 박용진 전 의원이 힘을 실어줬는데 저 발언이 나오니 저걸 보고 박 의원 왈 또다시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그 민주당 의원들과 짜고서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을 했다. 혹은 그 시기도 조율했다라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겠는가? 만약에 검찰하고 짰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검찰은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떤 보복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이야기를 그것도 벌써 1년 반도 더 지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뭐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탄핵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2023년 9월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잠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공포를 느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뭐 저희 옛날에 뭐 시험 떨어지는 거 꿈 계속 꾸고 뭐 군대 간 꿈 계속 꾸는 것처럼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때 영장실질심사 받는 꿈을 아직까지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공포를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듣는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 뭐 김부겸, 김종민, 뭐 전병헌 이런 분들 쭉 나오고 박용진 의원도 쭉 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밑에 박용진 의원 입장 저희가 줄여서 나가고 있는데 한 글자가 빠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빠졌어요. 나만 또 again 또 바보된 느낌. 왜 또 바보됐다라고 봤을까? 생각해보면 서재원 부위원장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 총선 때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빵점이래요 라면서 박용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던 비명행사를 겪으면서 한 번 바보가 됐는데 통합행보를 믿고 힘을 실어줬다가 통합인 줄 알았는데 검찰과 짜고 쳤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두 번째 바보가 됐다라는 의미 아닐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왜 또 바보가 됐다고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에서 굳이 저런 발언에 대한 조금 약간의 실망감 정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지인을 만나서 울산에 있는 모 식당을 갔었는데 식당 어르신께서 저를 보시면서 방송 출연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첫 마디가 그런데 지금 내일 주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주제까지 예, 하셔서 조금 부적절한 말씀이다 시기에 이렇게 말씀까지 얹혀서 해주셨는데 저는 그 특정한 유튜브 방송을 처음부터 좀 끝까지 다 좀 시청을 하면 좀 이해는 됩니다. 사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사회자가 그 질문 바로 뒤에 바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엮어서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게 이제 인간적으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단식하면서 가결을 요청해야 되는 게 저도 상식으로 봤는데 부결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설명을 하냐면 그 당권, 즉 당권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어떻게 보면 검찰이든 이제 여러 가지 법원이든 한번 그렇게 감옥에 가든지 혹은 당의 대표를 내려오라 그렇게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논리,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또 가결했는지 부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결을 했던 분들의 규모를 봤을 때나 그 어떤 의도를 봤을 때 주장했던 것이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가결을 요청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가결을 계속 합리화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결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트라우마는 아니고 트라우마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지금 트라우마 다 치유된 그러니까 겁니까? 본인은 치료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 그 이후에
그 유튜브의 마지막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사회자도 그걸 바로 질문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비명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 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시면서 그 민주당의 다양성은 꼭 필요하고 이분들이 역할도 저도 찾아드려야 되고 본인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도 만난 것 같고 뭐 김동연, 뭐 김부겸, 뭐 임종석 의원 만나는 행위 자체 이 현재 시점이 저는 뭐 진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그 과거보다는 현재에 대해서 그 마음이 진실되고 과거는 과거에서 당시 인간적인 상황, 당대표 상황에 있어서도 그 당시를 회상해 보니 6월 달에 만났는데 9월 달에 특정 일자까지 지정하면서 이때까지 물러나지 않으면 뭐 가결하겠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정황상 봤을 때는 검찰과 짰다는 것보다는 검찰과 어떤 정보를 교류한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검찰과 정보를 예. 교류했다.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그래서 보신 거군요. 증거도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본인 생각이다. 위정교사 때하고 똑같아요. 예? 아, 당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더 나쁜 게 그래가지고 저거는 다 짜고 치는 콘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잔인한 등에 칼 꽂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국민과 당원들이 다 심판해 주더라. 그러면 친명 공천을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위정교사하고 똑같고 나는 뭐 가이드 해준 적 없다. 다만 우리 변호사나 변론 취지를 보내는 것뿐이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 다 좋다 이거예요. 왜 지금이냐. 그 메시지를 잘 읽어봐요. 당원 여러분, 말하자면 친명이 아닌 반명 후보들은 이번 선거판에서 완전히 쫓아내 주세요. 저는 박용진의 모욕감을 가지고 탈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봐요. 혹시 이재명 대표의 곧 있을 2심 선고 이후 상황을 노렸다? 2심 선거 이후에 바로 대선판이잖아요. 탄핵 뭐 다음 주 금요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기 대선판이 열리는데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뭐 친노의 대부라고 하는 뭐 신부님도 거절당하고 뭐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고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당원들한테 디렉션을 주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 사람들이 나를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런 메시지를 두는 거죠. 이거는 이 조기 대선을 노린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의도된 발언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이 맥락인데요. 저게 생방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녹화 방송이었고 편집 요구도 없었다. 리더십 잘 드러난 인터뷰다라고 홍보까지 했었다. 라는 것은 모종의 무언가를 염두에 둔 의도된 발언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선거법 2심 유죄 대비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의원 A, 비명계의 정도껏 타라는 견제다. 관계자 B, 의도된 발언 아니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의견이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김두관 전 지사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금 전 김두관 전 지사 입장이 나왔는데 다 지난 일이라면서 이거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사 합리적 의심되더라도 저 발언 묻어뒀어야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표의 내통 발언은 통합행보와 충돌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 통합행보 공든탑이 무너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일정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도 했군요.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발언을 일제히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친명과 비명계의 한판 전운이 감도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함께 보시죠. 정청래 의원, 검찰 부역자들 통합 전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진정한 통합이다. 오히려 비명계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경태 의원, 당 일각, 검찰과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정보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최민희 의원, 사과는 성찰하는 인간이 갖는 특권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안 하면 그저 생명체일 뿐이다. 인간 이하다는 거죠. 누가 사과를 해야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논란인데요. 누가 사과를 했냐? 비전과 전략을 담당했었던 한때 김무식 교수님, 예. 비명계는 이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 부역자들이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인간 이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사과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해 9월에 체포동의안 표결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이제 배신자 내지는 당의 대표를 끌어내려고 검찰과 내통한 자들로 지금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 정말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려면요. 당대표가 그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 지금 노출돼 있고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영장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을 뒤에 쓸지 않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이걸 해명을 하고 무죄를 입증하고 나올 거냐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거냐. 이 정도라는 간단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대표랑 친명계에서는 절대 이건 검찰의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내에서 합리적인 비명계 그룹이 그래도 체포동의안은 가결시켜서 일단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 합리적 주장을 자신을 영장실질심사에 보냈다는 그 불쾌감 때문에 검찰과 내통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전인수격이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우리 당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우리 당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도 방송에 나와서 당시 우리 김기현 당대표를 사퇴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당시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혁신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제가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 책임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된다고 주장했으면 그 김기현 대표가 저를 보고 검찰과 내통했거나 아니면 어디 야당과 내통했거나 그래서 저한테 정치보복을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당은 그런 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시에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당대표를 적어도 체포동의안 뒤에서 숨지 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가서 당당하게 임하고 와라. 이런 정도 주장하는 것을 자기 기분 나쁘다고 검찰과 내통한 세력이고 두고두고 마음에 박아두고 이제 와서 정치보복성 발언을 한다. 결국 공천에서 다 탈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민주당의 분위기고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보복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고 한다면 만약 조기 대선판이 열려서 저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정치보복에 저는 그 칼춤이 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저는 민주당 내부의 사건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식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